저희는 겨울방학을 책임지는 영어 구조대예요. 구조대예요. 철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사 강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불원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육민관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어떻게 이 방학을 영어 공부하는데 잘 보낼 수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즉 영어 어휘가 잘 안 외워진대요. 혹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우리 학생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단어들, 오늘 배운 단어들을 너무 정확하게 외우고 싶은 마음에 A4 용지라든지 공책에 계속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다 외웠다 하고 지나가고, 네네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그 단어가 떠올리려고 하면 안 떠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이 단어가 분명히 생각이 나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거는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할 때 너무 몇 단어 적은 단어를 깊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10페이지나 열 몇 페이지를 자주 여러 번 공부하는 거예요. 눈에 자주 익도록 말이죠.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깜빡이 학습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 단어를 눈으로 자주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 너무 깊게 외우는 게 아니라 눈에 스치듯이 보고 넘어가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방법을 쓸 때 며칠 공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자주 여러 번 꾸준히 하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저는 좀 영어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 중에 캐치마인드라고 있어요. 캐치마인드는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시로 이제 유저들이 접속을 해서 주어진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를 본인 차례가 됐을 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림이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거죠. 이게 외국편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편은 영어로 sketchful.io, 이게 홈페이지 주소예요. sketchful.io. 이게 완전히 무료고요. 거기 들어오는 친구들은 다 외국 친구들이에요. 영어 단어를 이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단한 단어들이지만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또 거기 유저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채팅창에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외국인 친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어 대화를 하는 것을 네. 직접 보고 참여도 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런 와중에 그냥 영어 학습이 가능한 거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캐치마인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을 사실 좋아했어요. 네네. 사실 지금도 많이 하는 거는 비밀이고요. 많은 게임들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을 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게 잠깐 창을 내려가지고 인터넷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맨날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뜻까지 알게 되면은 게임도 재밌게 하고 영어 어휘 학습도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어떤 어휘를 학습하겠다 이런 학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영어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네. 혹은 TV를 보다가 혹은 유튜브를 보다가 많은 영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영어 단어를 사용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심지어 우리가 한글로 많이 얘기하는 외래어가 실제로는 무슨 뜻인지를 그 자리에서 궁금증이 발생하는 즉시 인터넷 사전을 찾아서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일생생활에서 자주 쓰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가고 이해도 잘 되고 그러한 좋은 장점이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그 보카를 공부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플들, 무료 어플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어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해 보카, 두 번째는 이지 보카예요.
그 자체에 스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스캔 기능이.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조그마한 립밤이 있거든요. 이 립밤 학생들도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에 대면 거기에 써 있는 모든 영어 단어를 다 쪼개서 내 단어장에 그 단어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하루에 뭐 10개씩, 20개씩 개수를 정하면 이 어플에서 자체적으로 이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사진과 발음과 이거에 관련된 어떤 수거,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까지 연계를 시켜서 매일매일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Secret. 떼어내서 따로 둔 것은 비밀의. Secret. 이 두 어플은 일단 무료로 기본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이거 이외에 좀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제 유료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유료 버전으로 가지 않고 이제 무료 버전으로도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말해복화는 이렇게 예문을 주로 이용해서 문맥상으로 단어가 외워지게 하는 그런 거에 포인트를 줘서 단어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복화는 정말 좋은 게 정말 유튜브, 테드톡스나 혹은 미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그 단어가 나오는 그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영상을 올려져 있어요. 밑에 대사까지. 그래서 이 단어를 정말 외국인들이 영상 안에서 어떤 문장으로 사용하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해복화가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어플인 것 같고 이지복화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학생들이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정말 교묘하게 이 사진 나왔다가 음성 나왔다가 갑자기 다른 단어 나왔다가 다시 음성 나왔다가 한글 뜻 나왔다가 이거를 인간의 어떤 심리를 잘 분석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한 5분 정도 지나면 10개를 다 외우게 되는 이런 마법과 같은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무슨 여기 홍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뒷광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어요. 귀가 탁 트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시도주간 전국 영어 듣기 평가를 많이 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영어 듣기 평가를 잘 치려고 학업적인 영어 듣기 평가 파일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한 파일도 좋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TV쇼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가 트이는 영어 혹은 굿모닝 팝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무작정 틀어놓는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잘 들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편안하게 TV쇼를 본다는 느낌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네. 많이 듣고 영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영어에 대한 귀가 트이는 듣기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네. 그러한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늘리고 네. 그리고 이러한 영어 노출을 그냥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그 다음에 편안하게 접하는 네. 그러한 방법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저는 넷플릭스를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보통은 넷플릭스 기본 설정은 한, 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 설정은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에 들어가셔서 넷플릭스 멀티 서브타이틀즈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설정을 하시면 이중 자막으로 그 넷플릭스를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글과 영어를 둘 다 틀어놓고 시청을 하시는 게 가장 영어 단어나 문장을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넷플릭스를 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골라서 봐라라고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자막은요? 자막을 끄고 봐야 돼요? 보통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자막을 켜고 봐라. 근데 둘 다 켜고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한글과 영어를 같이 보면 한글로 말하는 걸 보면서 이걸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멀티 자막을 강추합니다. 전 지금까지도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집에 가서 저도 오늘부터 해봐야겠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현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요. 저는 일단 한글 자막으로 먼저 봐요. 그래서 한글 자막으로 쭉 봐서 내용을 이렇게 다 숙지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자막을 끄고 보거나 아니면 그 자막을 영어 자막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에 꽂히면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막 10번, 20번, 막 100번씩 그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진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잘 때도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틀어놓고 그 대사를 계속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 때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영어가 껑충 성장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영어가 사실은 잘 안 들렸어요. 나는 영어 전공인데 TV를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3년 동안 안 들리던 문장이 탁 들리고 귀가 갑자기 탁 트이는 그 경험을 했어요. 계속 들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김씨네 편의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인 가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그리고 외국 문화를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봤을 때 훨씬 더 공감도 많이 되고 그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영어 연습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번에는 이제 읽기네요. 교과서 지문 배울 때도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네. 읽기라는 영역은 좀 자신이 어떤 수준인지 읽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 가장 이상적이게 자신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원 이북이라고 하는데요. 강원 이북. 이 강원 이북은 단계가 14단계로 돼 있어요. 네, 맞아요. 14단계로 돼 있고 자신이 학습한 거에 대해서 독서 퀴즈 혹은 네. 독서 게임도 진행할 수 있고요. 자신이 맞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학습 이력도 나타나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먼저 이 이북에 들어가셔서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각 단계마다 책을 조금씩 읽어보는 게 네.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찾게 되면 이제 읽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어 전자 도서관이기 때문에 네. 강원 이북은 아주 다양한 주제의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말 읽고 싶은 나의 흥미에 맞는 그런 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을 선택을 해서 읽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되고 또 읽다가 성장하면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나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읽기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강원 이북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강원 이북이 저도 작년에 학생들하고 함께 강원 이북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학교 선생님들이 강원 이북을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지금 어디까지 학습을 했는지 그 학습 과정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한 권을 읽고 나서 독서 퀴즈를 푸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One night, a swallow flies over the city. One night, a swallow flies over the city. 그럼 이 학생이 어떤 지문을 잘 이해하고 대답을 영어로 잘 했는지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이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 거의 이제 동화책과 소설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화책을요, 아이들이 이렇게 눈 빠지게 하나부터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민 성우가 그 책을 읽어줘요. The Happy Prince is a statue covered in gold. He has beautiful blue gems for eyes. 그래서 그 기능이 저는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동화들이 많은데 그거를 실제로 영어로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영어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북을 활용을 해서 영어 독후감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안에 있는 어휘도 찾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느낌도 거기다 영어 독후감으로 영어 문장으로 쓰고 그리고 줄거리도 본인이 한번 요약을 해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수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강원 이북 주소는 지금 여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들어가서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영어 알파벳조차도 영어 발음을 아예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천천히 조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소개를 덧붙여 해드리자면 14개의 레벨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스쿨 파닉스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리다, 발음을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이 스쿨 파닉스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씩 영어를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움이 느리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근데 그게 한 권은 아니고 시리즈 굉장히 많은데 그 윈피키드 다이어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림이 일단 너무 귀엽고 글씨체도 정말 너무 귀엽게 잘 써 있고 무엇보다 내용이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학기 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보통 교과서로 공부를 하시니까 그 주제가 좀 많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방학 때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조금은 일상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읽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기를 하실 때도 그 글에 관해서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 일기 쓰기 같은 거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내용이 되게 쉽게 잘 써 있어서 저는 책을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방학 때 그 윈피키드 다이어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영어를 잘 쓰고 싶어요. 중2부터는 서술형 시험도 있다던데 저는 어떠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야 쓰기 가장 맞아요. 어려워하시는 거, 이거는 두려워하시는 선생님들도 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맞아요. 해요. 쓰기가. 그렇죠.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매일 한 줄씩이라도 영어 일기를 써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갑자기 영어 문장을 쓰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장부터 뭐 I like pizza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 문장씩 써보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처음부터 또 난 일기를 써야지 이러면 막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입문 단계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생활 속의 숨은 영어 찾기 이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까 게임을 하면서도 나오는 영어 용어를 찾아보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것처럼 집에서 쓰는 물건에도 사실 영어 단어가 정말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뭐 맞아요. 저는 맨날 샤워하면서 이렇게 볼 게 없으니까 샴푸랑 린스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샴푸에 굉장히 영어가 많이 써 있어요. 막 뭐 내추럴 허브 뭐 리치 프로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실키 헤어, 뭐 데미지드 헤어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한 번씩 데미지드 헤어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도 눈에 띄면 바로 이제 일기장에 그냥 단어별로 적어보는 거예요. 뜻도 한 번씩 찾아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짧은 문장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조금 더 써볼까? 그냥 I like 피자만 쓰니까 내가 너무 조금 쓴 것 같아.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쓰고 싶은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엉망진창으로 써도 괜찮아요. 너무 어법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가 나중에 내가 쓴 문장이 맞나? 싶으면 여러분 네이버 뭐 영어 사전이라든가 요새는 팝하고 번역기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역기를 이용해서 한번
정확한 문장을 다시 밑에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윗문장과 아랫문장을 비교하면서 아, 이게 여기 부분이 틀렸었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그 양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 학생이 요리사의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잘 됐다. 우리 요리 영어를 한번 배워볼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냥 갤럭시 탭 이렇게 딱 틀어놓고 뭐 고든 램지, 요새 유행하는 그 유명한 요리사 영상도 같이 보고요. 뭐 요리 영어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거기 나오는 아주 간단한 단어들 있잖아요. 볶다, stir fry, 뭐 튀기다, deep fry,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브로콜리, 뭐 캐비지 이런 것들을 공책에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게 그냥 영어 공부해라 하면 안 하던 학생들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아하는 거랑 연결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랑 한 학기 내내 진짜 공책이 몇 장 빼곡할 정도로 요리 영어를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넷플릭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를 연습을 해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자막을 전 틀어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심코 보시다가 그 본인이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그 문장 중에 잼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잼은 그 병에 담긴 그 잼 있잖아요. 먹는 잼. 먹는 잼. 네. 딸기 잼. 보통 그걸 많이 알고 계시고 아니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트래픽 잼에 나오는 그 교통 체증 요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It jams up easy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jams up easy가 쉽게 망가지거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잼의 그 기본 뜻만 알면은 이게 왜 쉽게 망가지거든이지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좀 저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 애니메이션을 멈추고 네이버에서 잼을 찾았더니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잼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롭게 배운 뭐 하루에 딱 하나만 정해서 좀 재밌다, 참신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서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먹는 그 잼이 담긴 문장으로. 두 번째는 뭐 트래픽 잼, 교통체증이 담긴 문장. 세 번째는 작동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담긴 문장. 이렇게 조금씩 파생을 시켜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렇네요.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휘나 혹은 그 읽기랑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쓰기를 할 때도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렇죠. 네. 그리고 혹은 틀리는 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네.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네.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렇죠. 연관지어서 계속 써보자. 네네. 그게 비록 단어 하나일지라도 네. 그 하나에서 파생돼서 한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되고 하나의 글이 될 거니까 네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영어 공부는 솔직히 너무 재미없어요. 안타깝네요, 맞죠? 그렇죠. 근데 영어 공부를 하기는 해야겠고 네. 혹시 힘 안 들이고 쉽게 영어 실력을 늘릴 수는 없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정말 영어를 이렇게 뭔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좀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노출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재밌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가 시간은 유튜버와 함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도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 중에서 정말 영어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외국 문화도 잘 많이 알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올리버 쌤이라는 채널이에요. 영어를 배우는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일상을 찍는 브이로그도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은 올리버 쌤이 올리시는 미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분이 정말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한 30분 동안 눈을 떼지 않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콘텐츠로 진짜 미국의 숨은 문화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거든요.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표현 생겼을 때 서양에서는 기적이랑 하층민만 있었어요. 저는 영어가 언어기 때문에
문화를 알아야지만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올리버쌤을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제 2021학년도를 네. 각자 다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 새 학기를 대비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내년에 새롭게 배울 학습을 미리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배울 것을 대비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을 한 번 더 다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내년에 3학년이 된다. 네. 그러면은 작년에 한 해 동안 2학년 동안 배웠던 교과서를 꺼내서 내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어떤 거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즉 학습이 되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네.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새 학기를 준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교과서를 버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올라가면서, 예, 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쓸모가 없다 생각해서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이북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얼마든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북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단어나 아니면 문법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번 연도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활용을 해봤는데 교과서랑 완전 똑같고 네, 정말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소리도 맞아요. 정말 네. 내가 만약에 깜빡하고 학교에서 안 가져왔는데 집에서 복습하고 싶다. 그럴 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네. 너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좋고 네. 복습하기도 좋아요, 평소에. 맞습니다. 네, 시험 대비할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을 클릭만 하면 우리가 책으로는 클릭해도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그 문장을 클릭을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원어민 발음으로 다 들려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의 질문인데요. 맞벌이 부부라서 바쁜데 사실 학원 보낼 경제적 여유가 조금 안 되신대요. 부모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집에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학생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네. 영어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은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저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정말 자타공인 너무나 훌륭한 EBS 강의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EBS 무료 강의 중에 뉴런 강의라든가 또 이제 중학교 영문법 마스터라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무료 강의들도 아이들이 처음 이번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접해봤는데 선생님 너무 이해가 잘 가고 이제 좀 공부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EBS 프리미엄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EBS 프리미엄 강의가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진짜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도 들으실 수 있고요. 이 강의는 거의 한 60강 정도 돼 있어서 한 2달 정도 방학 내내 하루에 한두 강씩만 들으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요, 학교에서 평소에 이제 공문을 통해서 이제 안내가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해봤을 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4H 펜팔입니다. 4H 펜팔. 4H 펜팔. 네네. 4H라고 해서 이제 환경 관련하여 아이들에게 이제 환경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펜팔을 매년 신청하는 공문이 와요. 이 펜팔은 무엇이냐면 중학교 학생들이 미국의 중학교 학생들하고 1대1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SNS로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친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4명을 신청했는데 정말 매일매일 같이 서로 사진 찍고 영상 통화하고 막 선물도 택배로 싸서 보내고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친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 무료예요, 심지어. 무료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겨울방학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요. 이거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뉴질랜드 어학연수예요. 네. 물론 이제 시도교육청마다 교육청 자체 내에서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곳도 있지만 농림수산부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어학연수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4개월간 가는 거고 홈스테이 비용, 학비, 비행기값 모두 지원되는데 심지어 이 학생들 일주일 용돈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획인데요. 뭐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농산어촌 다니고 있는 작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을 다 모아서 신청자를 모아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시험을 합격을 하면 여기를 갈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꼭 이 어학연수를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2명 또 2명 이렇게 2년 걸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이 학생들에게 계기가 되고 목표가 돼서 영어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매일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영어 문장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부모님께서 이게 떨어지더라도 불합격을 하더라도 정말 이 학생에게 좋은 계기가 되고 영어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들고 배움이 느리다.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 조금 학습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학습 보조 교재가 있어요. 자기가 혹시 배움이 조금 느리고 학부모님께서 영어를 기초부터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교재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귀엽다. 보시다시피 글자와 소리 해서 파닉스 기초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없고 어디서부터 할지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교재는 저희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영어 문장과 영어 단어를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해 놓은 음성 파일도 함께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너무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우리 학생들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디딤 영어. 네, 디딤 영어입니다. 디딤 영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공부할 수 있게 데일리 스케줄을 한번 짜볼까요? 네. 7시 30분에 EBS 반디 어플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상을 해요. 8시가 되면 화장실에서 10분 동안 단어 어플 게임을 합니다. 8시 30분에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고요. 9시부터는 4H 펜팔 친구가 보낸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없다면 강원 이북 사이트에서 영어 동화책 2권 정도 있습니다. 10시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교과서를 꺼내서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EBS 강의를 시청을 합니다. 자, 12시에 힘내서 점심밥을 먹고요. 자, 1시부터는 좀 소화를 시켜야겠죠? 넷플릭스에서 재미있는 김신의 편의점을 보면서 미국 문화를 습득해요. 3시부터는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영어 일기를 한번 써보기 시작합니다. 6시에 맛있는 저녁밥을 마지막으로 냠냠 먹고요. 자, 7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체력도 키워야겠죠? 유튜브에서 홈트레이닝 채널을 이용해서 영어 실력도 잡고 몸매 관리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9시에는 팝송을 듣거나 SNS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11시에 잠에 들면 아침에 다시 7시 반에 일어날 수 있겠죠? 학생들이 되게 그 막연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들께서 오늘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 아이디어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이번 겨울방학 때 집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그리고 본인의 영어 실력이 상승하는 것을 느껴보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알찬 기회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불어 들었습니다. 아, 정말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들 이야기 잘 들으셨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창에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도전하였습니다. 안녕.